여러분들은 경매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경매 하시다 보면 이제 수강 이렇게 하고 내가 경매 물건 분석하시다 보면 정말 재밌어요. 왜냐면 모든 물건이 다 돈이 되는 것 같거든요. 돈 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매를 공부하실 때 너무너무 처음에 재밌어 하세요. 이제 내가 부자 된 것 같고 경제적 자유 금방 이룰 것 같고. 근데 실제 입찰해 보면 어떠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물건에 2, 30명 몰리시지 않았나요? 혹은 실수요자들이 들어와서 실거래 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낙찰받고 가시지 않았나요? 그러다 보면 많이들 떠납니다. 경매를 포기하게 되고요. 사실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이제 일반 매물을 어떻게 좀 접근을 하게 된 거고요. 그치만 저도 경매를 지금도 이제 물건을 계속 보고 경매에 대해서 연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만큼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언컨대 일반 매물도 이거보다 못 사요. 아무리 싸게 사도 경매가 더 싸게 사는 거 맞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닌 물건의 케이스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폐차를 하실 때 2, 30명 몰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물건의 가격이 거의 시장 가격에 가져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물건을 사실 잘못 선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 경매라는 건요, 여러분, A급 물건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량 물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경매라는 건요, 애매한 물건을 하셔야 돼요. 애매한 물건. 그리고 거기에 나만의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입찰 물건을 선정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낙찰받고 시세보다 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9월 22일 날 진행된 강원도 아파트 물건만 쫙 정렬을 한 거예요. 다른 지역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이 지역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자, 22일 날 진행된 것만 볼게요. 22일이 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보시면 첫 번째 물건 뉴스테이, 요거 한 명 들어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테이 1층, 요것도 한 명 들어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동 현진, 요거 한 명 들어왔죠. 그 다음에 요거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 두 명 들어왔죠. 자, 이런 물건만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좀 내려보면은 더샵 원주 센트럴파크 1단지 여기 24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청솔 6차 42명 들어왔고요. 그 밑에 이편한 세상 원주 태장 아파트 14명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이거 어떤 물건은 몰리고 어떤 물건은 안 몰렸네, 이 생각 드시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물건만 보고 입찰하시면 내가 운 좋게 한 명 들어간 물건에 입찰했으면 낙찰 받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24명 들어온 물건에 나도 입찰하고 그냥 폐찰하고 마는 겁니다. 경매는요, 여러분들 아무 물건이나 입찰하는 게 아니에요. 애매한 물건에 입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게 내가 입찰한 거는 운 나쁘게 사람들이 몰렸네. 이번에 운 좋게 단독 입찰했어. 단독 낙찰됐어.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실력이 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단독 입찰과 24명 몰린 물건에 입찰하는 건요, 실력이에요. 애매한 물건, 남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그 포인트를 내가 찾고 그걸 입찰하는 그 시야를 가진 사람은 실력이 높은 사람이고요. 남들이 다 보는 그 물건에 입찰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그런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경매는 전자의 물건을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애매한 물건, 지금 시세가 애매하던지 층이 애매하던지 거래량이 애매하던지 아니 권리량이 애매하든지 평수가 애매하던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악재가 있는지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들을 키우시는 게 경매 물건을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르지 않고 그냥 학원에서 수업 받고 바로 경매 입찰하신다면은 이렇게 24명 있는 물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딱 봐도 좋아 보이거든요. 예, 더샵 원주 센트럴파크 여기 원주에서 아마 대장일걸요, 제가 알기로는. 무실동이 잘 나가는 동네잖아요. 그리고 밑에 여기 이편한 세상 원주 태장은 제가 잘 모르는 동네예요, 사실은. 그치만 어쨌든 14명이 모일 정도로 여기도 꽤나 괜찮은 단지겠죠. 보시면 여기 2층이잖아요. 2층이니까 괜찮겠네 하고 들어가시는
그런 것도 요새는 많이 애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거든요. 더 애매한 물건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물론 포인트는 이제 공부하시기 나름이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초보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그 세 가지만 오늘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1번 재매각 추천드립니다. 재매각. 재매각이 재매각 다 알지 않냐 라고 하시지만, 가장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요소가 바로 재매각이에요. 왜냐면 왜 재매각했는지 당사자 말고는 모르거든요. 재매각 물건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 물건은 안전하다 라는 그 근거를 설명드려 볼게요. 재매각 물건 중에 이런 거는 괜찮아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물건을 미납해서 재매각이 되는 거잖아요. 대금을 미납해서. 그때 만약에 한 4명 이상이 입찰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권리상 애매하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그 사람이 대출이 안 돼서 혹은 자금 사정이 꼬여서 입찰을, 대금 납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재매각으로 나왔어도 물건 자체 하자가 없는 거죠.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빨간색 물건이 없다면은 요것도 괜찮아요. 이런 물건이 생각보다 경쟁률이 낮아요. 그래서 재매각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파트 중에 가끔 유치권이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아파트 유치권은 거의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에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냐면, 두 가지예요. 공사 대금이 실제로 건설사한테 지급이 안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물건이 아직 분양이 다 안 돼서 진짜 그 건설사한테 공사 대금을 못 준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뭐가 없을까요? 거래가 없겠죠. 왜냐면 분양이 안 되고 공사 대금이 미지급됐으니까 공사가 완료 안 됐을 확률이 높잖아요. 이런 경우는 분양이 안 되고 거래량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거래가 되고 있다. 근데 유치권이다. 그럼 공사 대금 미납이라는 요소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유치권은 바로 발코니 확장했을 때 유치권이 성립이 되거든요. 발코니 확장이 뭐예요? 우리 베란다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확장 공사를 했을 때 그 대금을 못 주면 그것도 유치권이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 안 돼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요 정도 주면은 유치권 해결됩니다. 그래서 유치권 있는 아파트 물건은 시세보다 확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일단 공사 대금이 아니라면은 발코니 확장인 경우이겠죠. 그런 경우는 1, 2천만 원 더 주면 되니까 문제 안 돼요. 그리고 대다수는 유치권이 가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매각, 유치권,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이제 가자면은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지만 아닌 임차인들, 이런 케이스들을 내가 분석해서 알 수 있다면 경매에서는 그런 게 정말 좋은 물건이 되거든요. 이런 물건들을 하셔야 돼요. 저는 경매 물건 볼 때 일반적인 경매 물건 아예 안 봅니다. 왜 안 보냐면 어차피 그 폐찰이에요, 폐찰. 아니면 낙찰되더라도 실거래가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24명, 막 32명 이렇게 몰립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 물건 볼 때는 애매한 물건만 일부러 봐요.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 물건을 보고, 하나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사실 경매 물건 볼 때 거래량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경매로 승부를 보시겠다 라고 하시면은 거래량이 없는 단지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전세 가격 수준에 받으세요. 거래량이 없는 물건을 경매로 받으실 때는요, 전세 가격 수준으로 받으세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팔립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이 전략의 전제 중에 하나는 단타가 아니라는 전제예요. 내가 이거를 6개월 혹은 1년 정도 묵혀놔도 수요자가 한 명 나타났을 때 팔면 괜찮다. 이런 분들이 그냥 전세 가격 수준의 거래량이 아예 없는 나홀로 아파트들, 이런 거 하시면은 돈이 되거든요. 대신 전세 가격에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세 수요가 반드시 있는 단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되파실 수 있어요. 오래 걸리더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타를 하셔야 되고 당장 여기 돈이 묶이는 게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은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경매 그냥 아무 물건이나 하시면요, 내가 어떨 때는 몰리고 사람들이 어떨 때는 안 몰려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운 좋게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두 번째 낙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폐찰만 계속하다 경매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하실 때 반드시 애매한 물건만 하셔야 돼요. 애매한 물건. 우량 물건 할 거면 일반 매물 하세요. 경매로는 못 받습니다. 왜냐면 다 몰리거든요. 애매한 물건은 어떤 조건들이 있다고 했죠? 초보자들이 하기 좋은 거, 재매각, 유치권,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지만 아닌 물건, 마지막 네 번째, 나홀로 아파트면서 거래량이 없지만 전세 수요는 있는 아파트. 요렇게 애매한 물건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 조건들이 모이면 경매로 쉽게 낙찰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제가 일반 매물뿐만 아니라 경매 물건으로 수익 내는 것도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계속 올려드릴 거거든요. 이런 물건들 제가 투자금 지금 회수되는 대로 바로 경매 이제 진행할 거라서 한번 제 유튜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경매를 포기하는 이유와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